기막히고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법적으로 따지고 조치하고 그것도 안 되면 여기저기 하소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외국에서 당하면 어떨까요? 따지려 해도 언어적 한계에 금방 부딪히게 되고 조치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결국 하소연할 길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그것도 수월치는 않습니다. 며칠 전 로마에서 유학하시는 분이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제게 하소연하셨겠습니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작년 2020년 11월에 한국으로부터 소포 하나가 왔습니다. 그곳엔 마스크 3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배 전문업체인 UPS 배달 직원이 관세 250유로와 운송료가 적힌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금액에 깜짝 놀라 수취인 거부를 하면 상관이 없느냐고 물으니 배달 직원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취인 거부를 하고 물품 폐기항에 사인을 해서 보냈지요. 그런데 2달 후에 등기 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그곳엔 물품 관세 250유로에 운송료, 보관료, 그리고 연체료가 포함된 근 300유로에 달하는 금액의 납입고지서였습니다. 그러나 수취인 거부를 했고 물품 폐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또다시 등기 우편이 왔는데요. UPS 업체가 선정한 변호사가 보낸 것으로 변호사비 60유로가 더 포함된 377유로 납입고지서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5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법적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관세 250유로는 UPS 업체가 물품 수령 시 이미 관세청에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들은 결과 결국 그분은 납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마스크 30장에 관세 250유로는 정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정상적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이탈리아 세관은 마피아보다 더 무서운 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스크 30장에 250유로 관세 폭탄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착오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최근에 로마에 사는 한 분이 파도바라는 북쪽 도시로부터 자동차 벌금 납입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도시를 간 적이 없습니다. 알아본 결과 자동차 번호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과 통하여 조치를 하였고 이로 일주일 후 무마 처리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난 그곳에 간 적이 없다란 자신의 결백만을 믿고 이 납입고지서를 무시하고 그냥 놔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몇 년 후 이곳은 행정처리가 늦기 때문에 잊을만 할 때 고지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배의 추가 범칙금에 연체료가 붙어 몇 배 금액 납입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그때는 행정착오 처리도 시간이 지나 어렵게 됩니다. 유럽인들 유머 가운데 유럽의 3가지 선과 3가지 악이 있는데요. 3가지 선은 이태리 음식, 프랑스 여자, 스위스 행정이고 3가지 악은 영국 음식, 독일 여자, 이태리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태리에서는 하루에 한 가지 일처리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일처리가 매우 완만하고 간단한 일처리도 며칠 걸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나마 전산화되어 많이 나아졌지만 실제로 나이 드신 직원이 자판에서 더샵을 찾지 못해 일을 끝내지 못하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동양인들의 이름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름과 출생지의 영문자 미스가 종종 나는데요. 그 책임을 담당자에게 묻지 못하고 억울하게 당한 본인만 시간과 발품을 팔아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일이 발생되면 참으로 힘들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오는 소포가 모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되면 그 순간부터 소포는 골칫덩어리로 변합니다. 이런 일 방지 차원에서 한국에서 이태리로 소포 보낼 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배송업체들은 가장 확실하고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편 배송이 늦고 분실 확률이 높은 이태리에 적합할 듯한데요.
서류면은 몰라도 소포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시 거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로 우체국 우편 사용을 권합니다. 우체국 국제우편에는 국제소포 우편, EMS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국제소포 우편과 EMS 프리미엄만 취급합니다. EMS 프리미엄은 국제소포에 비해 빠르고 정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3주 이내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 도착하면 우체국이 아닌 하청업체인 UPS가 배달합니다. 이때 세관을 통과하며 관세를 책정받게 되는데요. 앞서 오늘 사건의 관세 250유로를 UPS 측이 납부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체국 국제우편소포는 늦기도 하거니와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빠르면 보름, 늦을 때는 한 달 반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 우체국 직원이 직송하며 관세 책정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한 것일까요? 물품이 급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는 우체국 국제우편 소포가 좋습니다. 반면 급하거나 중요한 것일 때는 당연히 EMS 프리미엄으로 보내셔야 되겠죠. 단 관세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송장의 가격을 표기할 때 반드시 달러나 유로로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총액은 되도록 25유로 미만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세 없이 통과할 수도 있으나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관세가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음식료나 의류는 관세가 책정될 확률이 거의 확실합니다. 반면 책이나 기타 물품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책이라 하더라도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관세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나 CD 한 장에는 관세를 적용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수십 장의 CD를 받으신 분에 의하면 역시 관세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관세는 어느 정도 책정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세 품목인 경우 물품 가격 내지 그 반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라면 한 박스를 EMS 프리미엄으로 보내는 예를 든다면 보내는 소포 비용에 관세까지 내면 그 라면은 현지 식품점에서 사는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금라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탈리아로 보내는 소포는 보내는 정과 받는 기쁨 외에 부가가치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한편 소포 배송 시 수취인이 있어 물품을 바로 받으면 다행이지만 부재중 쪽지를 남기게 되면 그곳에 지정된 곳으로 찾으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최근 로마에서 한 분이 한국으로 책 한 권을 보냈는데요. 관세를 물었다네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소포, 받지도 보내지도 않는 것이 좋다. 이상한 결론으로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